우리 자식들은 말 그대로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죠. 하지만 이 선물을 억지로 열거나 내용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이 기쁨을 잘 이해하고 선물 안에 있는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 포장을 조심스럽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이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하죠.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은 선물 안에 있는 보석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보석인지, 그리고 이 보석으로서의 그들의 존재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금빛 같은 우리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라니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서양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너무 가깝게 살지도 너무 멀리 살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존중하면서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부부가 은퇴 후에도 자신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와는 동등한 관계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부모가 자녀를 아직 어린 아이처럼 보고 자신의 보호 아래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랍니다. 이런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 자녀가 스스로 독립하고 성장할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치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바로 옆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가깝게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 있죠. 반대로 추운 겨울에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지면 너무 추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우선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자녀도 다른 개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야 하지만 모든 것을 부모가 제멋대로 결정하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모라 해서 자녀의 모든 일에 참견하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녀를 비난하거나 자녀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국 악화될 것입니다. 자녀는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들의 말이나 행동이 부모님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은 어떻게 자녀와 대화하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느껴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과 문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께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필요한 질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듣고 나면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들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즉시 반박하거나 비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모님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부모님이 동반자로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스스로의 행동을 관리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인생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관찰하시고 그 감정을 직접 언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슬퍼하는 것 같다면 너 슬퍼 보여.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해결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화가 났다면 그 원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화난 감정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또한 강한 감정을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 되며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함께 연습해 주세요. 강한 감정을 무조건 숨기거나 혹은 감정을 터뜨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호흡을 통해 화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잠시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도 감정을 진정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감정 조절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이는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자녀들의 개성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다른 독립된 개인이므로 각기 다른 성격과 취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과 취향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것도 있고 자라면서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게 되는 일,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성격과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하고 경쟁하는지, 어떤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웃는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하는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자녀의 성향 중에서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며 강요하지 마시고 대신 존중해 주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녀도 부모님의 모든 성격과 취향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라 해도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일일이 비난하고 변화를 요구한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마음을 닫게 될 것이며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불행한 미래를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독특한 개인이며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인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의 인생 계획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인생 계획이 부모님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부모님의 의지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인생 계획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들의 인생 계획이 부모님의 기대치에 부합한다면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 인생 계획이 변경 혹은 개선이 필요한지를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 공감하며 설명해 주세요. 이때 감정적인 언어는 배제하고 자녀에게 상황을 천천히 조곤조곤 이해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인생 계획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들의 인생 계획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 권리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것이며, 이는 자녀가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님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도 때때로 부모님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죠. 그런 시기에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자녀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이나 기대치를 강요하면 그 결과 자녀들은 부모님의 간섭으로 느끼며, 이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자녀의 자신감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개입할 때 약간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지를 이해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들이 선택한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또한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그 결정에 대한 장단점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상대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고 자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단, 이때 비판적이거나 강요하는 어조는 피하고 당신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진솔하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어떤 선택을 내렸든 그 선택에 대한 축복과 응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결정은 결국 자녀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